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앞두고 여야가 이제 승복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 여부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긴 한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여전히 침묵 중입니다. 관련 자료를 좀 살펴보시면 정규재 전 주필, 윤 대통령이 헌재 최후 진술에서 승복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이미 했다. 감옥에 있는 부하들에게 미안하다 한 적이 없고 간첩 잡자는 캠페인만을 하지 않고 있느냐. 뭐 중국 간첩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규재 전 주필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밀접하게 인터뷰도 했던 걸로 기억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부당했다. 지금도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는 측면인데 저희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당시에도 파면 결정이 난 다음에 집회 시위가 있었고 또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요. 이번에 저는 혹시, 헌재 결정에 대해서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이틀 전인가요?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서 저희는 입장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민주당 쪽 지도부와 같이 공동 기자회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의안 같은 게 필요하다면 저는 그런 형식을 빌려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정규재 전 주필 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기자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멘트를 이제 라디오 출연을 하셨는데 감옥에 있는 부하들에게 미안하다 한 적이 없고 간첩 잡자는 캠페인만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대통령이 최후 진술도 하고 대통령이 석방되고 났을 때 변호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낸 거 보면 뭐라고 표현이 있냐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최후 진술 때 봤을 때 우리가 간첩법 지금은 이제 북한만 대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아니라 중국도 포함해서 외국까지 그걸 확장해야 된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주당이 적극적이었다가 사실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 부산에 가서 이제 미 군함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국정원 관련해 가지고 뭐 촬영을 했다. 그 부분 이후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대통령이 11차 변론길 최후 진술에서 이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규재 전 주필의 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말씀도 잠깐 그 부분도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핵심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정규재 전 주필이 하고 싶었던 말은 승복 메시지를 이제 물론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내긴 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승복이란 얘기를 해야지 좀 에너지가 좀.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선 전제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됐을 때 했을 때 전제가 대통령은 무조건 인용되는데 이거를 수용하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기각이 됐을 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무엇일까에 대한 이것도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인용이 100%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굉장히 또 빨리 임명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상호 모순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봤을 때 저는 뭐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서 지난달에 이미 석동훈 변호사가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당연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더 넘어서서 대통령이 만약에 수용의 입장을 직접 본인이 메시지를 한다면 뭐 본인이 판단을 해서 하겠죠. 근데 전 역으로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어떤 공식적인 지도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유튜브에서 나와서 그냥 스치듯이 한 편 말고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민주당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대법원 확정을 두고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법정, 민심, 그 다음에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그리고 진실을 아무리 멀리 던져도 진실은 제자를 찾아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상 사법부의 최종 결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포함하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하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정규재 씨 이야기를 되돌려 드릴게요. 이재명이 계엄했습니까? 윤석열이 계엄한 거예요. 아니, 그게 지금 아니라 그래서 뭐냐면은 야권과 국민들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한테 승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오히려 그 오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누가 해야 돼요?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왜? 계속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오자마자 감사드린다. 누구한테? 지지자들한테.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12.3 내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나 여기 석방돼서 이렇게 길거리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지지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럼 이 상황이면은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죠. 지금 네. 이렇게 여론 들끓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네. 최후 진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 또 최후 진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국적의 책임자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가 볼 때 유감 표시를 하고 미안하는 표시를 하는 게 뭐 여러 번 해도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기회가 된다면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수용 입장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전 하실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윤 대통령이 이렇게 승복이란 언어 어휘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탄핵 심판 선고에서 두 가지 결정이 나올 수 있는데 파면 결정이 만약 있다 치면 그럼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혹시 정치인 윤석열의 행보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 최영 평론가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사저 정치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얼토당토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일단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데 파면도 그러니까 탄핵도 반대한다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계속 가져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저 정치고 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봉쇄해야 합니다. 봉쇄해야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바로 가는 것인데 지금 사저 정치를 한다는 것은 계속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마치 서부지법을 공격했던 폭도들에서 격려하는 듯한 이런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듯한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여기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명확한 자기 스탠스를 갖지 않으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TK 지역당으로 소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